오랜 친구의 아들이 한국 여자와 결혼한다고. 정말로 어이없는 소식을 들은 이 외국인 여성은 이런 선택을 한 친구의 아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국을 가게 된 이 여성이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어떤 거를 보고 서럽게 눈물을 흘리게 된 걸까요? 자세한 사연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늘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워커인데 어릴 적부터 축제 유년 시절 친구 피오나와 경쟁해온 것 같아요. 우리는 런던에서 함께 자랐지만 한 번도 우리가 동등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피오나는 항상 저보다 한 발 앞서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녀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보다 성적이 잘 나왔어요. 저는 몇 시간씩 공부했는데도 결국엔 피오나가 항상 더 좋은 결과를 얻었죠. 단지 학업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피오나는 사람들을 쉽게 사귀는 재주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끌렸고 저는 옆에서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저도 저런 매력을 가졌으면 하고 바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피오나 사이의 격차는 더 커지기만 했어요. 저는 내 인생에서 뭘 해야 할지 고민하며 헤매고 있었는데 피오나는 자연스럽게 성공적인 커리어로 나아갔죠. 피오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저는 이것저것 잡다한 일만 전전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해도 그녀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오나가 큰 승진을 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녀가 전화해서 신나서 그 소식을 전해주었죠. 엘리자베스, 믿을 수 있겠어? 나 이제 마케팅 부서를 총괄하게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속이 답답해졌어요. 물론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질투에 불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어릴 적 찍은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걸까요? 언제부터 피오나를 친구가 아닌 라이벌로 보기 시작한 걸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패턴은 계속됐어요. 피오나는 먼저 결혼했어요. 그것도 성공한 사업가와요. 저는 그녀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주는 척했지만 그녀가 결혼식장에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쯤 내 차례가 올까?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피오나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가 한국 여성과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피오나가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있었고 제 라떼의 쓴맛이 제 속에서 느껴지는 씁쓸한 감정과 딱 맞아떨어졌죠. 믿을 수 있겠어, 엘리자베스? 피오나는 전화기 너머에서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임스가 서울에서 일할 때 만난 아주 멋진 여자와 결혼하게 됐어. 우리 다음 달에 결혼식 때문에 다 같이 한국에 갈 거야. 저는 흥미로운 척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한국이라니? 저는 한국을 작고 발전되지 않은 나라로만 상상했어요. 피오나가 익숙해하는 화려한 삶과는 전혀 다를 거라 생각했죠.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작은 만족감이 스며들었어요. 어쩌면 이번이 피오나의 첫 번째 실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이 그녀의 몰락일 거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피오나가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녀가 아들의 선택을 후회하고 실망했으면 좋겠다고 상상했죠. 이번만큼은 제가 그녀를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피오나가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제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피오나는 한국과 그 문화에 대해 열광하며 거의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엘리자베스, 너는 믿을 수 없을 거야. 피오나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음식, 사람들, 기술,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았어. 그녀가 말할 때마다 제 속에서 짜증이 점점 커졌어요. 피오나가 이렇게 행복해할 수 있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너무 불공평했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또다시 이 상황을 승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저도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요. 피오나의 이 칭찬이 과연 진짜일지, 결점이 있는지 찾아내고 싶었어요. 어느새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행 티켓을 예약하고 있었어요. 그저 호기심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알고 있었죠.
저는 피오나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마음먹은 거였어요. 그녀의 행복이 그저 겉으로만 그런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내고 싶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저는 어떤 걸 보게 될까요? 피오나가 말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대단할까요? 아니면 드디어 그녀에게 한 방 먹일 기회를 얻게 될까요? 그때는 몰랐죠. 이 충동적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 자신, 그리고 피오나, 나아가 세상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을 도전하는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공항은 엄청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반짝반짝한 게 마치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러 이동했어요. 표지판은 한국어랑 영어로 적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기차를 타고 나서 느낀 건 얼마나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지였어요. 런던에서 타던 기차는 항상 시끄럽고 덜컹거렸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니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섞여 있는 광경이 보였어요. 멀리 보이는 푸른 나무들로 덮인 높은 산들,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아파트 건물과 공장들이 나란히 있었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이 나란히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도시의 에너지가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들, 화려한 옷을 입은 10대들, 그리고 전통 의상을 입은 나이 든 분들까지 다들 바쁘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런던처럼 모두 급해 보였지만 뭔가 좀 달랐어요. 훨씬 더 정돈된 느낌이랄까요? 피오나를 만나고 나서 그녀가 제 가이드를 해줄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정말 반가워 보였지만 저는 아직도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정말 그녀가 말한 것만큼 좋을 리가 없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피오나는 첫 번째 목적지로 저를 덕수궁으로 데려갔어요. 큰 나무 문을 지나자마자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건물들은 곡선으로 된 지붕에 화려한 무늬가 그려져 있었고 제가 여태까지 본 어떤 건물과도 달랐어요. 정말 아름답지 않아? 피오나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인정하기 싫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재밌네. 이렇게 말하면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죠. 우리는 궁 주변을 걸어 다녔어요. 공기는 솔향기로 가득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시의 복잡한 소리들이 바로 이 벽 밖에서 들릴 것 같은데 안은 정말 고요했어요. 그런데 코너를 돌자 갑자기 제 입에서 헉! 소리가 나왔어요. 고대 궁궐 건물 바로 뒤에 거대한 유리 마천루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거든요. 이 광경은 정말 기이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옛날 한국과 현대 한국을 찍어서 하나로 합쳐놓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저걸 해낸 거야? 저는 피오나에게 물으면서 옛것과 새것이 섞여 있는 풍경을 가리켰어요. 피오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서울이 특별한 이유야. 그들은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거든. 저도 모르게 피오나가 왜 이곳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쉽게 그걸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궁을 둘러본 후 우리는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선 거리를 걸었어요. 길가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냄새가 나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작은 식당에 들렀고 피오나가 음식을 주문해줬어요. 나온 음식들은 제가 영국에서 먹던 한국 음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작은 접시에 다양한 음식들이 나왔고 각각 다른 맛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매운 국을 먹어봤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매웠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추에 싸먹는 놀라울 정도로 맛있는 구운 고기도 있었어요. 우리가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모두가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서로에게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먼저 음료를 따라주는 걸 보고는 이런 게 그냥 몸에 배어있는 규칙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하고 효율적일 줄은 몰랐어요.
열차는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고 모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타고 있었어요. 집에서처럼 밀치거나 떠밀리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공원에 도착했어요. 가족들은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고 나이 든 분들은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젊은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모든 분주함 속에서 이곳은 마치 작은 평화의 오아시스 같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도시는 또 한 번 변했어요. 네온 사인이 여기저기서 불을 밝히고 거리는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가게와 식당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도시 전체가 전기 같은 에너지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왔을 땐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것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 하루 동안 완전히 도전받은 느낌이었어요. 여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이곳에 대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피오나에게 그걸 인정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직 볼 게 더 남았으니까요. 제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할 뭔가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은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여행 셋째 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으로 깼어요. 피오나가 오늘은 우리를 서울에서 제일 화려한 지역, 강남으로 데려가겠다고 했거든요. 강남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어요. K-팝 스타들이나 부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빨리 가보고 싶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 뭔가 불편한 점을 찾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가는 동안 저는 다른 승객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모두 조용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누구도 큰 소리로 전화하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밀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런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건물 옆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읽을 수 없는 광고들이 계속 번쩍였어요. 거리는 넓고 깨끗했고 고급 차들이 쌩쌩 지나갔어요. 솔직히 꽤 인상적이었어요. 피오나가 저를 메인 거리로 이끌며 명품 가게들을 가리켰어요. 엘리자베스, 저기 봐. 구찌 있고 저쪽엔 루이비통이 있어. 그리고 저기가 삼성 건물이야. 저는 놀라움을 감추려고 노력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게 반짝거리고 새 것 같았어요. 로봇 바리스타가 있는 카페를 지나고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하는 레스토랑도 봤어요. 어제 고궁에 갔던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걷다 보니 점점 긴장이 풀렸어요. 생각보다 한국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점심은 비빔밥을 먹기로 했어요. 밥 위에 야채랑 고기 그리고 계란 프라이가 얹어진 음식이었어요. 피오나가 매운 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는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큰 백화점에서 스킨케어 제품을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스킨케어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제가 얼굴 마스크 하나를 집어들고 가격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주머니에 넣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가방이랑 자켓 주머니를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게 느껴졌어요. 피오나, 저는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지갑이 없어. 피오나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확실해?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언제야?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점심 먹을 때는 분명히 있었어. 내가 음료값 냈잖아, 기억나? 우리는 걸어온 길을 다시 되짚으며 바닥을 샅샅이 살폈어요. 하지만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돈이 거기 있었고 신용카드랑 신분증까지 다 들어 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돈을 내고 집에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게다가 휴대폰도 꺼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진을 너무 많이 찍었더니 배터리가 다 나가버린 거죠. 이제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괜찮아, 피오나가 저를 달래려 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하자.
그렇게 가게를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피오나가 제 옆에 없는 거예요. 혼잡한 가게에서 어느새 피오나랑 떨어지게 된 거였죠. 주위를 둘러봤지만 피오나는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겁이 났어요. 낯선 나라에서 돈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이 혼자 남게 된 거였어요.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어요. 딱 이런 상황이 올까봐 한국에 오기 싫었던 건데 말이에요. 저는 비틀거리며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혹시라도 거리에서 피오나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밖은 더 압도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고 말도 못 알아듣는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커다란 스크린과 화려한 간판들이 이제는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정말 우울해 보였는지 어떤 한국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물어봤어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제 얼굴만 봐도 상황을 짐작했나 봐요. 그 남자는 제가 손에 쥐고 있던 꺼진 휴대폰을 가리켰어요. 배터리 없어. 저는 배터리가 나갔다는 걸 몸짓으로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깜짝 놀라울 정도로 바로 가방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꺼내서 저에게 건네줬어요. 너무 안도감이 들어서 그를 꼭 안아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휴대폰이 천천히 다시 켜지는 동안 그 사람은 옆에서 인내심 있게 기다려줬어요. 휴대폰이 어느 정도 충전되자 저는 피오나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어요. 그 친절한 남자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는 것도 도와줬고요. 몇 분도 안 돼서 피오나가 저를 찾아냈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지만 그는 그냥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피오나와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가서 지갑을 분실했다고 신고했어요. 경찰관들은 정말 친절하고 일처리도 신속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차까지 권했어요.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안에서 스위치를 켠 것 같았어요. 몇 년 동안 피오나에 대해 쌓였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저희는 작은 식당에 앉아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고기 굽는 냄새랑 매콤한 김치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주변에서는 음식이 지글지글 익는 소리랑 다른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고요. 제가 피오나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저를 보며 웃고 있었는데 눈빛은 어딘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피오나는 저랑 경쟁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동안 피오나는 그저 저와 무언가 아름다운 걸 나누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게 된 이 멋진 장소를 저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였죠. 목이 꽉 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삼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눈이 따갑기 시작했고 어느새 저는 울고 있었어요. 그냥 눈물이 조금 나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온몸이 떨릴 정도로 펑펑 울었어요. 난 평생을 너를 이기려고 노력했어.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작았어요. 말을 할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어야 했어요. 여기 온 것도 너를 틀렸다고 증명하려고 왔던 거야. 너가 정말로 행복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근데 내가 틀렸어. 정말 잘못 생각했어. 피오나가 식탁 너머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오, 리즈,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겁에 질린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다정했어요. 경쟁은 없었어. 인생은 그런 걸 위해 너무 짧아. 피오나가 말하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댐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몇 년 동안 쌓아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낭비한 세월들이 떠올랐어요. 피오나보다 더 나아지려고 애쓰느라 보낸 모든 시간들이요. 질투하고 화내는데 쏟아부었던 에너지들까지요.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제가 얻은 게 뭐였을까요? 그러다가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그때 저를 도와줬던 그 친절한 한국 청년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저를 알지도 못했고, 저에게 빚진 것도 없었는데 그냥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저를 도와줬죠. 그리고 그 청년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솔직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친절하게 행동하는 게 그들의 본성인 것처럼요. 저는 식당을 둘러봤어요. 물을 채워주면서 미소를 짓는 종업원,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는 노부부, 창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 모두가 충분히 먹었는지 확인하는 사람들까지요.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너를 이기려고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놓쳤어. 삶을 즐길 수도 있었고,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었고, 친구도 사귈 수 있었을 텐데, 대신 난 그저 항상 화만 냈던 것 같아. 피오나는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그녀가 말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 이 모든 아름다움을 보고 있잖아. 이 모든 친절함을 느끼고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맞아, 제가 말했어요. 다만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한동안 그냥 손을 맞잡고 식탁 너머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다가 처음으로 등을 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새로운 눈으로 서울을 봤어요. 도시의 밝은 불빛들이 마치 저를 위해 빛나는 것 같았고 시원한 밤 공기는 피부에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인도 위를 걷는 사람들의 인파도 더 이상 거슬리지 않았어요. 대신 각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보였어요. 각자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경주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뭔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행복했어요. 살아있다는 사실이 행복했고, 이 멋진 곳에 있다는 게 행복했고, 제 친구와 함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지 않겠다고요. 여기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처럼 되려고 노력하겠다고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친구들에게 제 마음을 열겠다고요. 저는 웃는 얼굴로 잠에 들었어요. 내일이 기대됐거든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마치 누군가가 뿌연 유리창을 닦아낸 것처럼 이제서야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피오나와 저는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아침 저희는 조개사라는 절을 방문했어요. 입구에 다다랐을 때 여기저기 매달려 있는 형형색색의 연등들이 바람에 살랑이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 연등들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더라고요. 공기에는 향냄새가 가득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스님의 잔잔한 연불 소리가 들렸어요. 와, 정말 평화롭다. 제가 피오나에게 속삭였어요. 피오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데 오기를 좋아하는 거야. 이런 곳은 내가 느긋해지고 생각할 시간을 주거든. 저희는 신발을 벗고 대웅전에 들어갔어요. 벽에는 부처님과 제가 잘 모르는 다른 인물들의 아름다운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고요한 얼굴로 절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잠시 눈을 감고 주변의 부드러운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어요. 런던의 시끄러운 거리와는 너무나도 달랐죠. 그날 오후 저희는 광장시장을 갔어요. 시장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제 감각이 마구 자극됐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음식 냄새,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어디를 봐도 다채로운 천들과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기한 음식들을 파는 가판대들이 있었어요. 배고프지 않아? 피오나가 노점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나이든 할머니가 어떤 전을 만들고 계셨거든요. 잘 모르겠어. 제가 조금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저게 뭐야? 빈대떡이야. 피오나가 설명해줬어요. 녹두전인데 진짜 맛있어. 믿어봐. 저는 용기를 내서 한번 먹어보기로 했어요. 첫 입을 베어 무는 순간 입안 가득 맛이 터졌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고 정말 독특하고 맛있는 짭짤한 맛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야. 입에 음식 가득 넣고 말했어요. 피오나가 웃었어요. 내가 그랬잖아. 한국 음식 진짜 맛있다고. 시장을 둘러보면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길을 잃거나 어리둥절해 보이면 항상 누군가가 와서 도와줬어요.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손짓을 하거나 휴대폰을 꺼내 번역기를 사용해서라도요. 그들의 친절함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어느 저녁 저희는 남산 서울타워에 가기로 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오르면서 점점 높아질수록 도시가 아래로 펼쳐졌어요. 불빛으로 가득한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았죠. 꼭대기에 도착해서 전망대에 올랐을 때 그 광경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서울은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바다 같았어요. 정말 아름답다. 제가 유리창에 코를 대고 말했어요. 정말 그러네. 피오나도 동의했어요. 있잖아, 리즈. 네가 이번 여행에 나랑 같이 와줘서 정말 기뻐. 저는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갑자기 울컥했어요. 나도 그래. 조용히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어. 피오나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어요.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거야. 다음 날 피오나는 저한테 정말 독특한 걸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식 찜질방이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좀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나체로 있어야 한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피오나는 그게 한국 문화에서 흔한 일이라며 저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해보기로 했죠. 찜질방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훨씬 큰 공간이라 놀랐어요. 뜨거운 탕, 차가운 불장, 사우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누워서 쉬고 있는 공간까지 다양했어요. 저희는 제공된 헐렁한 반바지와 티셔츠로 갈아입고 여러 방을 둘러봤어요. 그러다 한 방이 저의 관심을 끌었어요. 황토방이라는 이름의 방이었어요. 노란 진흙으로 만들어진 뜨거운 방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열기가 온몸을 감싸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는 따뜻한 바닥에 앉았고 저는 눈을 감고 그 열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이게 피부에도 좋대. 피오나가 말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몸이 풀린다고 하더라. 그 열기 속에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스트레스, 질투, 그리고 오랜 시간 느껴왔던 씁쓸함이 모두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눈을 뜨고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는 피오나를 바라봤어요. 피오나, 제가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말했어요. 그녀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왜? 정말 고마워. 모든 것에 대해서. 나한테 이 모든 걸 보여줘서. 그리고 내가 좋은 친구가 아니었을 때도 나를 친구로 대해줘서. 피오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리즈, 넌 항상 내 친구였어. 우린 그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야. 저희는 한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서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황토방을 나설 때 제 피부는 열기로 따끔거렸고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피오나를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알겠어. 이제야 한국 여자들이 왜 그렇게 젊어 보이는지 알겠어. 스킨케어 때문만은 아니야. 바로 이거야. 이렇게 쉬고 자기 관리를 하는 거. 피오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일부일 수도 있지. 하지만 진짜 비결은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는 것 같아. 그 존중과 친절함. 그게 진짜 마음에 좋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날 찜질방을 나서면서 저는 며칠 전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단점을 찾고 비판할 이유를 찾으러 왔는데 대신 따뜻함과 친절함, 그리고 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너무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우정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해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고 이 멋진 나라에서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펼쳐질지 기대됐어요.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던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저는 질투로 가득 찬 마음과 씁쓸한 기분으로 한국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북적거리는 터미널을 둘러보니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젊은 한국인 커플이 나이 드신 할머니의 짐을 도와주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가 머무는 동안 경험했던 모든 친절함을 떠올리게 해주더라고요.
강남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겪었던 그 무서웠던 순간도 생각났어요. 재앙 같은 상황이 될 줄 알았는데 도와주려고 나서는 사람들로 둘러싸였던 기억이 나요. 그날이 제게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피오나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안전한 비행 되길 바래, 리즈. 한국도 너를 그리워할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도 답장을 썼어요. 나도 너가 그리울 거야. 고마워 모든 것에 대해.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아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엔 피오나의 행복이 가짜라고 증명하려는 마음으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승무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먼저 한국어로 그리고 이어서 영어로요. 눈을 감고 부드럽고 음악 같은 한국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2주 전만 해도 낯설고 겁나는 언어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따뜻한 추억과 새로운 시작의 소리로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넓은 도시를 바라봤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기억나더라고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효율적인 지하철,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건물이나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아름다움은 바로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에 있었어요. 피오나와 함께 찜질방에 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어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진정한 친구로서요. 황토방의 따스함 속에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피오나와 경쟁하느라 시간을 낭비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음료 좀 드릴까요? 그 승무원이 저를 생각에 빠진 상태에서 깨우며 물어봤어요. 네, 물 한 잔 부탁드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녀가 물을 따라줄 때 약간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작지만 존중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작은 배려의 순간들이 생각났어요. 가게에서도, 길에서도, 바쁜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항상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일기장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기억하고 싶었어요. 김치의 맛, 절의 고요함,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질투를 내려놓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그 감정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바다 위를 날아가면서 제가 런던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지 생각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됐어요. 직장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계획도 생겼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배려를 제 일상 속에도 녹여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추억 이상의 것을 저에게 남겨줬다는 걸 깨달았어요.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우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됐어요. 저는 피오나의 행복이 가짜라는 걸 찾으러 한국에 갔지만 대신 저 자신과 피오나, 그리고 제 눈을 뜨게 해준 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됐어요. 기장이 비행이 절반 정도 지났다고 방송했어요. 저는 일기장을 닫고 좌석에 기대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꼈어요. 한국을 떠나고 있었지만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친구들,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해버린 마음을요. 잠에 들기 전에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남들과 경쟁하며 살지 않겠다고요. 대신 제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베풀고 다양한 문화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잠에서 깼을 때 우리는 런던에 거의 도착하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제가 달라진 거였어요. 이제 새로운 시선으로 제 고향 도시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준비가 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이해와 공감, 그리고 세상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담은 장이요. 혼자서 미소 지으며 공항을 걸어나가면서 속삭였어요. 잘 있어, 예전의 엘리자베스. 이제 새로운 나를 맞이할 시간이다.
한국의 친절과 지혜로 다시 태어난 나를